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저께는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이죠. 탈당 권유 결정을 했고 지금 국힘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탈당 권유라는 것이 이제 네. 사실상 제명인데 왜냐하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탈당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권유인데 저는 권유는 안 들으면 끝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장동혁 대표와 그 지금 국민의힘의 그쪽 지도부 거기도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지도부가 따로 또 있습니다만 최고위원들이 아무튼 이 한동훈 그다음에 뭐 김종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별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29일이니까 모레 이제 목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를 장동혁 대표가 주재를 하면서 거기에 마지막 도장을 찍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SNS에 글을 올려서 사과한 거 말고 더더군다나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자기 육성으로 뭔가 제2의 제스처를 취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지난 주말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별도의 집회를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수고 가짜 보수를 이번 기회에 몰아내자 이런 식의 또 결기를 보이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한동훈 대표가 같이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장동혁 대표 글쎄요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극적인 어떤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 네. 예상대로 네. 결별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저는 그리고 또 돌이켜 보니까 예. 이게 그 흐름이 확실히 굳어졌구나 싶은 게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했었던 그 단어에 썼던 단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예. 앞으로 더 싸울 일들이 나라를 위해 더 싸우실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몸을 아끼시고 이런 워딩을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보수가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는 워딩을 썼을 것 같아요. 그렇네. 그 말이 없어. 그 말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다 짚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가 크게 단결해야 된다 이 말이 없었어요. 네. 되짚어 보니까 네. 그러면은 한동훈, 뭐 유승민, 이준석 손잡으면 안 돼 이런 간접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봐야 되나? 저 약간 그런데 특히 지금 딱 선배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예. 유승민 예. 정말로 그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이제 그 블로우를 날린 그 한 방이 있었잖아요.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예. 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엄청나게 화를 냈었다는 얘기가 전에 들었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었는데 훗날 이제 돌아섰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을 통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소위 그 적폐를 뭐 수사했던 국정농단 그렇죠. 사건에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그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핵심 검사였을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분이 그냥 지금 장동혁과 갈등을 빚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방식을 날렸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단식 현장의 텐트 앞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차분차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씩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가만히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어디를 쭉 정리를 하면서 근데 지금 또 보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당의 분열이고 단합해야 된다, 뭐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관련 메시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네요.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있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 네. 입장에서는 가장 거부감이 없고 본인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없는 그런
전직 대통령의 조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윤리심판원인가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냥 추인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굉장히 그러니까 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런 최고 의결이 나올 확률이 지금 무슨 뭐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특단의 사정병렬이 생길 일이 없죠,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 정말 많은 원로들은 장동혁 대표가 통 크게 한동훈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감정선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은 뭐 바늘 틈도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공조를 하기로 했었던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을 무조건 끌어안아라. 그래야 내가 당신과 같이 호흡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도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 그 당 문제 빨리 정리하세요 정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특검법의 공조에 대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겠다. 네. 그리고 한동훈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 다음에 다시 내 발걸음을 시작하겠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자꾸만 이준석의 발걸음에 대해서 한동훈 문제와 엮으려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어. 단계 게시판에 나를 자꾸 끌어들이지 마.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부담이 되니까 야 그거 정리해. 제명이 됐든 아니면 뭐 당원권 정지 2개월로 다시 품든 그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 통일교와 그다음에 돈 공천에 관한 특검 이거 공조에 대한 거는 잠시 중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이 행보를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이준석도 어차피 잠재적 경쟁자니까 한동훈 날리는 거는 본인도 속으로 땡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랑 은근히 손 잡고 하면서 그리고 개혁신당도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는 무슨 당선시킬 지역구가 없어요. 지방 기초든 광역이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 잡고 한동훈 날리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준석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잠재적 경쟁자라도 한동훈 날리는 거를 오후 통제가라까지 못하더라도 쾌재까지 부르면 안 되잖아 했더니 아 난 그런 거 아니고 난 나하고 상관없는데 알았어요 내가 조금 지켜볼게요 내가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꽉 손잡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스탠스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말 한동훈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이 호불호나 이게 호호가 참 기묘하게 얽혀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처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거의 모든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 예. 장동혁 대표를 디스하는 메시지는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연대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연대는 아니고 요 공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아침에 이제 차명진 전 의원 예. 거기 페이스북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이혜훈 의원의 천거자로 김종인 전 대표를 꼽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인은 전혀 안 된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아 글쎄요. 네, 아주 저는 지금 그러면 흥미로운 청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청거를 하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주 최측근이 물어볼 수는 있겠죠. 김종인 위원장한테 혹시 누구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쪽 보수 쪽에서라면 이혜원 괜찮지 않아?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 걸어서 대통령 좀 바꿔주세요. 아 제가 꼭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이혜원 어때? 이거는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정도의 절차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김근식 있겠다. 교수가 뭐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차명진. 있어요. 사실은 차명진. 예, 예. 차명진. 차명진 직접 전 의원은- 들지 않았어요. 아 그런 거 아니다. 예. 내가 김근식을 떠올렸지. 그렇죠. 저도 노만기가 있는. 지금 어디 시골 가 계시더라고요. 저 네.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네. 누구 결혼식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수염을 좀 덥수룩 기르고 온 차명진 아. 전 의원 뵀었어요.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오 이런 일이 있었어? 전혀 못 들었는데라고 해갖고 그 두 분은 혹시 아시나 궁금해갖고 여쭤봤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아시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아, 이제 반성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하고 했던